피디님 이제 그럼 다음은 인쇄점에서 이제 사실은 가격 경쟁이 좋은 건 아니에요. 가격 경쟁이 음식점들도 제일 자신이 없을 때 마지막에 건드리는 게 가격이잖아요. 가격을 막 이렇게 내가 낮춘다는 건 내가 내 상품에 자신이 없다는 거잖아. 근데 인쇄점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가격 경쟁이 지금 이미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달았죠. 그래서 사업자들께서 가격 경쟁하는 이제 이유랑 가격 경쟁을 하면 안 되는 이유, 하는 이유와 가격 경쟁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가격 경쟁을 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영업하는 사람이 돈 벌라고 하는데 이익이 없잖아요. 없지. 그러면은 가격 경쟁을 하지 말아야죠. 이익이 없는데 그걸 하지 하면 말아야지. 어떡해. 응, 응. 그 다음에 이거를 해가지고 되면은 다 죽자는 얘기예요. 맞아. 특히 인셀던 같은 거. 너 죽고 나 죽고 다 맞아. 죽자. 같이 죽어버리자, 진짜. 응. 그래서 지금 인셀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너무나 이거를 그 씨앗 뿌리기를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한 세트를 공짜로 주고 그러면 한 세트가 16만 5천 원이라는 거 그냥 줬는데 그것도 또 가치 있게 줬느냐? 가치도 없게 줬단 말이에요. 가치도 없게 주면서 그러면서도 또 대우도 못 받아. 맞아. 뭔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맛있는 점심을 얻어 먹었으면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이라도 하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잘 써서 너무 좋다라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어. 당연히 준 거야. 아니, 그러다가 보고 대리점장들은 이제 성장이 안 되다가 보니까 또 제품을 덤핑해. 심지어 현재 대리점장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담고 있는 사람도 부득이한 사정에 뒷구녕으로 제품을 또 덤핑해. 근데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눈을 감고 있는 건지 어쩌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어찌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시장도 문제점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다 죽고 본인들이 설 자리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대리점장들이 소비자 몰이 생기면서 또 우왕좌왕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무슨 심지어는 이런 방까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현장반? 현장에 이게 나가서 뭐예요? 그 현장에 가서 그 직접 뛰는 거. 그 아, 이제 그 콜드 컨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 반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나이가 뭐 60대 이상이면 안 된다 그러던가 하여튼 그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한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입맛대로 해서 또 골라갖고 또 나가는 반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걔네들은 온리 7일 프로그램 반 이거 반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애들만 어떻게 이제 해서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에 들어가려고 또 전전긍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봐서는 되게 세상 멍청하게 들리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또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잖아. 네. 그냥 영업은 각자 하는 거고 어차피 개인 플레이인데 혼자 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무리지어서 함께 뒤집어 쓰고 함께 같이 나가고 내 거 내가 하고 네 거 네가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무리지어서 나갔을 때 나한테 득은 없어요. 없죠.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 내가 있어. 누가 무리지어서 우리 학원에 찾아왔어. 한 사람씩 오는 것도 싫은데 무리지어서 오면은 그냥 그 무리지어 오는 것 자체가 영업 방해 행위야. 그러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 그럼 얘기하는 거야. 싫어. 나 일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그렇게 방해하면 정말 안타깝다. 당연하죠. 그리고 제품도요, 우리가 나가서 이 제품을 팔아보면 누구나 다 팔아본 사람 알겠지만은요. 특히 미용실 같은 데 가면 사람 두 명, 세 명 있으면은 제품 팔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무리지어 갖고 오면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맞아. 무리지어서 갔을 때, 그러니까 천한 사람들이 치를 떤대잖아. 인젤덤 하면. 힘들어, 진짜. 아주 다 그냥 치를 떤대잖아. 난 왜 그렇게 싫어하지 했는데 그 본부가 있어서 사업자들이 거기다 방을 얻어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 인을 해야 되니까 그 옆에 어디 숙소에 살고 막 이러나 봐. 예전에 어떤 인셀덤 사업자가 천안 사람들 인셀덤이 다 먹여 살린다는데 나는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 아니 무슨 자기네들이 천안 사람을 다 먹여 살리기까지 해. 근데 그 얘기가 뭔 얘긴가 했더니 주변에서 이렇게 뭐 약간 거주하는 두 집 살림처럼 많아요. 야, 그 모든 게 심지어는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천안까지 가려면 거의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방을 거기다 얻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는 완전히 두 집 살림이에요. 야.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옆에 얻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거를
공공연하게 이 의식 전환 교육할 때 아니면 그거 할 때 얘기들을 합니다. 음. 아침에 공감 소통하고 할 때.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집이 멀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장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두 집 살림을 해봤잖아요. 저는 이제 학원 운영을 인천에서 하고 내 집은 천안에 있었어. 천안에 아파트가 있고 여기는 오피스텔을 산 거죠. 근데 두 집 살림을 하면 우습게 써도 1년에 1,000만 원이야. 진짜 우습게 써도. 그러니까 추가 학교 어유, 살림 때문에. 진짜. 그럼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내가 여기서 두 집 살림을 해서 그 이상을 벌면 괜찮은데 시스템에 들어앉아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고. 이미 인셀덤 하는 사람들이잖아. 고객들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그럼요. 돈을 써서 얻게 될 유익과 내가 이걸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전환되는 어떤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런 계산이 없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생각 없이 그런 걸 행동하고 그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해외 진출 합리하고 또 8천만 원이라는 돈 쓰지. 거기다가 방어지.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해외 이래저래 쓰다가 판나요. 와. 돈을 벌다가 판나는 게 아니라 쓰다가 판난다고. 돈을 진짜 그러니까 저희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인셀덤을 하는데 이제 뭐 해외 진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야. 돈이 안 벌려.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이 인셀덤을 거기서 3년은 버티라 그런다며 피디님. 그 안에서 맞아요. 10년은 버티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1년만 털리고 나갈 수 있는 거 3년 동안 악자까지 내가 다 뽑아먹겠다는 얘기야. 대리점장 첫 해에는 그럴 수 있어. 첫 해에는 누구나 이 일을 해서 내가 될 것 같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하는데 한 해에서 안 되면 갸우뚱 해봐야지. 내가 정말 이거 과연 계속 해야 되나? 그리고 참 이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이 법이요. 인셀덤 대리점장법이 아주 개떡같이 만들어 놓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처음에 6개월은 성장이 안 돼도 한 번은 봐줘요. 아, 재계약을 처음에 6개월에 합니다. 그 다음에 1년이 돼서 재계약을 또 하는 거 이제 6개월 지난 쯤에. 음, 그러고 나서 성장이 안 되고 말을 안 듣고 하면 이제 잘라내는 거지. 맞아. 음. 그래서 이거를 1년씩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도 되게 함정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대리점장 가기 전에 돈을 다 쓰고 난 뒤에 서류가 온다는 거. 그게 이런 진짜 것들도 되게 문제예요.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문제고,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여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평범한 여자들은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나쁘게 표현하면 악용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순진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타겟 자체가 틀렸어. 사업을 할 음, 수 있거나 돈을 벌어봤거나 돈을 벌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는 거 솔직히 개인적인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집에서 내가 아무리 살림을 잘했어도 살림을 잘한 거랑 사업을 잘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근데 이 여자들을 제품력을 미끼로 모집을 해서 제품에 빠지게 만들고 제품을 종교로 맹신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이 다음 결정이 너무 쉬운 거야. 내가 빠졌으니까 남들도 빠지겠지. 그리고 피디님 들어오던 기수에는 비용을 투명하게 안 밝혔잖아요. 안 밝혔어요. 많았어요. 다 5,500이라 한두 그랬어요. 명이 아니야. 이게 음, 지금은 우리가 하도 떠드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지. 왜냐면 우리가 다 까버렸거든, 1억이라고. 더 이상 이제, 그때 그 보면은 인셀덤 대리점장 비용이라는 검색어가 여전히 블로그에 많이 들어와요. 왜? 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인셀덤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아이스강 대표님 만나서 이 커뮤니티 속에서 성장하면서 어, 그 급성장을 하게 됐던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은 그 어떤 욕구가 아니거든요. 욕구가 아니고 고객의 어떤 결핍이나 고통이나 음, 이런 것들을 제가 해결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인셀덤은 나의 결핍이나 고통을 더 만들어줘 맞아.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볼 때 보상 플랜 좋아, 돈 버는 플랜처럼 보여.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주인공은 내가 해보면은 아닌 거지. 그래서 해봤는데 본인은 성장이 안 되는 거지.